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룡입니다. 예전에 아는 직장 동료라기보다는 선배인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책상이 아무것도 없어. 책상 위에 심지어 모니터도 없어요. 이 노트북을 쓰는 분이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아무것도 없는 책상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면 이제 책상 위로 뭐가 이제 있다가 퇴근을 하잖아요.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퇴근하면 옆에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러 와. 이렇게 뒷짐 주고, 야 얘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 책상에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이런 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일을 아예 안 하는 거, 일을 안 하고 놀다 가거나 책상에 뭘 꺼낼 일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면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본인이 쓸 것만 딱 놓고 그게 끝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플로우도 잘 짜여져 있어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것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걸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막 한 달 전, 심지어 막 1년 전께 저 아래부터 서류가 쭉 쌓아놓고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찾을 건 또 찾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근데 필요 없는 자리를 책상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보죠. 근데 이분은 그걸 본인이 해결을 한 거예요. 점점 없애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 빼고는. 그게 갑자기 뭔 소리야 이런 얘기 하실 분들 많은데, 오늘 볼 앰프랑 상관이 관련이 있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골드문트가 그런 앰프예요. 좀 이따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지만 그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간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오늘 볼 골드문트는 특판 얘기예요. 특판이 벌써 골드문트 얘기가 한두 번이냐. 이게 마지막 클리어런스. 주최 측인 와사다 측에서는 아예 타이틀, 행사 타이틀을 아듀 행사, 그러니까 이 제품들의 마지막 행사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던데, 실제로 그래요. 잔여 재고가 몇 개 안 되고 또 그걸 또 치우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조건 알려드려야 되는, 골드문트 몇 번 행사를 고지를 한 적이 있죠. 저희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가격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금은 지나치면 안 되는 그런 가격이라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행사 제품은 크게 3개예요. 인티앰프 2개랑 프리파워 세트 하나. 옆에서부터 볼까요? 이 텔러스 7, 텔러스 590, 넥스젠 2, 그 다음에 미메시스 27.8 프리와 텔러스 300, 이 프리파워 조합. 요 3가지인데 요 각각 제품 가격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저도 좀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에 팔리고 있나.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하면 저 위쪽부터 27.8 텔러스 300 조합부터 보면 제가 4,300, 그리고 텔러스 590 넥스젠 2가 근소하게 한 100만원 차이 나요. 4,200만원 이 정도, 4,250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텔러스 7이 1,900만원대, 이제 2,000만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미리 알려드리면 이거를 이제 행사하면서 그거의 50%가 채 안 되는, 반값에서 더 아래로 내려간, 그게 이번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다가도 중간에 그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 분들 많을 텐데, 이 각각의 제품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보다 원래 지금 검색 가격보다 훨씬 높았던 원래 가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이렇게 왕복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제품을 도대체 이 가격으로 팔아도 되는 건가? 처음에 이거 사신 분들은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그쪽의 문제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이 제품의 가격이 이렇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각 제품을 저희가 한 번씩은 다뤘단 말이에요. 특히 세븐하고 텔러스 50 넥스젠 2는 한두 번씩은 리뷰로, 그 다음에 행사로도 한 번씩 다뤘던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걸 한편에 또 여전히 골드문트를 모르거나, 모르는 것도 좋아, 근데 편견을 갖고 저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라는 불만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골드문트가 어떤 제품인지, 골드문트는 왜 그런 가격과 그런 생김새와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지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골드문트는 이제 생긴 지 한 50년이 되죠. 회사가 50년 된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는데, 쭉 히스토리 중에 가장 큰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한두 번 있었지만, 좀 더 극적인 그 회사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게
그게 딱 2010년부터예요. 원래 이 회사는 딴 거보다도 대부분의 그 자산이 R&D 쪽에 있잖아요. 새로운 회로와 새로운 방식과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반이 전부 R&D 쪽에 많은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좀 더 극적인 연구를 그 이전부터 몇 년을 준비해서 2010년부터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대역 간의 시청자한테 도달하는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한쪽에서는 연산을 시키는 OS를 만들어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고, 한쪽은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연산 그 OS 자체를 이제 프로티우스라고 하고, 타임 도메인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레오나르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베로니카 아담이라는 수학자를 데려다가 이분이 그런 수학적 연산을 사람 귀에 들리는 그런 대역 간의 일치를 시키는 그런 설계를 만들어내서, 문제는 뭐 그런 걸 도입해서 뭘 했다 뭐 했다가 이제 화제만 뉴스거리로, 신제품에 대한 뉴스거리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소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전의 골드문트하고는 좀 결이 다르게 베이스 쪽에 심지 같은 게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베이스 다이나믹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 전체가 결이 두터워졌어요. 살짝. 그러니까 아래쪽, 중역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저역으로 가면서 좀 더 두터워지고, 고역의, 원래 골드문트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투명한 중고역 있죠. 그거는 두텀이 늘어난 아래쪽 대역과 정확하게 도달 시간을 맞춘 이런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 시리즈를 텔로스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한 번 더 보정을 했어요. 4세대 설계라고 해서 이제 넥스젠이라는 타이틀을 또 별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텔로스 넥스젠이 2010년 이후에 최신형에만 붙는 그런 타이틀들이 됐습니다. 특히 이 텔로스 590 넥스젠 2, 이 제품이 딱 그거의 모든 혜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문트 제품 중에 의외로 발견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앰프의 설계에 못지않게 거의 대등한 높이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는, 그게 제품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게 DAC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앰프들에 DAC를 다 탑재를 했는데, 그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아요. 2010년 이후 제품들은 대부분 고해상도, 골드문트가 자사에서 그 자랑에 맞지 않는 최고 해상도의 DAC가 탑재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세 제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 제품이 서로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메시스 27.8하고 텔로스 300을 그대로 한 몸체로 통합시킨 게, 그걸 텔로스 590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인터페이스를 조금 빼낸 거, 590에서 뒤쪽에 입력을 딱 RCA 하나만 남기고 과감하게 뺄 거 빼고, 그리고 이제 노브가 양쪽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를 중앙에 디스플레이도 빼고, 그걸 높이를 낮추고 노브를 한쪽에만 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빼서 가격을 거의 절반으로 낮춘 게 바로 텔로스 7이에요. 이거는 골드문트 가격을, 많은 분들이 의식하고 있는 가격을 조금 더 염가 버전으로 만들려고, 입력 하나만 쓸 사용자들은, 50이 비싸서 못 사겠다는 분들은 반값에 이걸 사라 해서 만든 게 텔로스 7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DAC의 제일 최신 버전인 알리제 7 DAC가 탑재되어 있어요. 일반 코엑시얼과 USB 입력으로 웨이브 디지털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메시스 27.8에는 바로 전 버전 알리제 6 버전이 탑재되어 있는 게 좀 다르고요. 앰프는 또 지표가 이제 출력이잖아요. 이 출력 수치를 판매처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아직 표기가 안 돼 있거나 정보가 좀 다르게 흐르려 다녀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8옴 기준의 연속 출력 RMS, 그 출력 수치를 말하는 건데, 그 앰프를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앰프의 정체성 같은 게 이제 출력 수치니까, 텔로스 7이 175W예요. 그리고 텔로스 50 넥스젠 2는 215W예요. 어딘 막 280W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골드문트 홈페이지에 있는 이 제품의 스펙은 215W가 맞습니다. 그리고 텔로스 300은 그보다 조금 높은 225W. 이렇게 출력 수치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문트 소리를 또 들어봐야죠. 아무리 할인 행사지만. 이걸 들려드린 이유는, 골드문트를 다 아는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골드문트를 아직 소리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도 아직 확인할 만한 그런 시청을 못해서, 혹은 좀 잘못 듣고 있거나, 심지어 아직 골드문트 소리를 편견을 갖고
들어볼 기회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is in your eyes. A look, your smile can't disguise. The look of love is saying so much more than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I can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you. How long I have waite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오늘 시청은 잼튜브의 레퍼런스죠. 그 오디오 벡터 R6 아르떼. 이 제품은 유닛이 총 6개가 붙어 있어요. 이 앞에 3개 보이고, 앞에는 3개만 보이지만 뒤쪽에도 하나, 그다음에 아래쪽에 2개가 있는, 울리기 어려운 스피커인데 제대로 소리가 나면 놀라운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이기도 하고요. 골드문트는 예전부터 이런 경우에 사용했어요. 이 하이엔드 앰프들 유저들 사이에 뭐 A사 앰프는 이렇게 쓰고 B사 앰프는 이렇게 쓰고, 그런데 골드문트는 어느 때 쓰는 앰프였냐면 우퍼가 꿈쩍을 안 해.
특히 베이스 유닛 컨트롤 할 때 일단 높은 대역은 제껴놓고 낮은 대역, 특히 베이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앰프였어요. 그러니까 우퍼가 꿈쩍을 안 해서 저음이 잘 안 나온다. 대표적인 게 저 MSP 이런 앰프 있죠. 딱딱한 앰프들, 두터운 플라스틱에 아주 앞뒤로만 이게 정동작하는 이런 그런 우퍼들, 그런 게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그런 스피커들 있잖아요. 거기에 쓰면 저음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나와요. 그다음에 그거 아니면 반대로 저음이 너무 펑퍼짐하게 퍼져요. 우퍼 구경이 크거나 이게 계속 공진이 생겨서 동작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잔향이 흘러가는 이런 대표적인 스피커들 있죠. 거기에 골드문트를 쓰면 저음이 말쑥해집니다. 그게 다른 앰프들이 대체 못하는 골드문트 고유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서 높은 대역의 이게 그냥 막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위스 공기처럼 상쾌한 그런 높은 대역 재생, 노이즈가 없게 만들어 생기는 그런 효과예요. 골드문트가 자체적으로 노이즈는 그 원래 신호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해서 그걸 두 가지를 없애잖아요. 진동은 밀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흐른다. 이게 골드문트의 이론인데, 그래서 아래쪽에 스파이크를 진동이 있는 부분에 스파이크를 대서 진동을 없애야 왜곡이 없어진다. 본인들이 설계한 원래 신호의 흐름에서. 그래서 그걸 미케니컬 그라운딩이라고 하고, 열도 똑같다. 열이 생기면 그런 똑같은 왜곡이 발생한다고, 왜곡과 노이즈가 들어온다 해서 열을 소멸시키는 그런 설계, 이게 서멀 그라운딩이라고 하죠. 이 두 개가 골드문트가 이 노이즈와 왜곡을 없애는 그런 두 축이에요. 설계의 축이었어요. 미메시스 시리즈는 그렇게 해서 높은 대역에서 안개 거치고 비온 뒤처럼 맑은 그런 투명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었죠. 텔로스 시리즈가 되면서 베이스 탄력과 심지가 좀 늘어나서 베이스를 즐기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골드문트의 구형들은 베이스 통제를 너무 딱 틀을 잡아서 조금만 좀 베이스 양감이 좀 나왔으면 뭐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텔로스 버전이 되면서부터 그런 요구들을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약간 표정도 다양해지고 그런 베이스에서 어떤 탄력과 이런 좀 다이나믹이 좀 더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미메시스 버전하고 좀 달라진 파워 앰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세 소리가 다 그래요. 뭐 세븐하고 넥스트젠 50은 저희 소리 여러 번 들려드렸죠. 텔로 300을 상대적으로 좀 들어볼 기회가 적어서 그렇게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텔로스 시리즈의 그 225W의 이 파워 앰프가 내는 소리가 보면 베이스 다이나믹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곡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처음에 들었던 그 4플레이 101 이스트바운드, 이게 단정하게 딱 끊어지는 베이스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동작은 정동작을 딱 하되 울림이 아주 기분 좋게, 마치 살결을 툭 쳤을 때 살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딱 그 순간까지가 보이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살이 이렇게 밀도가 낮게 이렇게 출렁거리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피부가 금속이나 나무는 아니잖아요. 떨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는 정도의 진동, 그게 실제 진동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오디오 벡터 R6 아르대로 잘 전해지는, 특히 그 베이스 스트로크나 처음에 시작할 때 쿵, 이 킥 드럼 소리 있잖아요. 이게 아주 오디오적 쾌감이 대단하죠. 이런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고, 그러면서 사실 이 곡에서 그 높은 대역의 어떤 품질이 대단히 뛰어난 곡은 아니지만 잘 빛난단 말이에요. 아주 듣기 좋게. 그런 건 또 골드문트가 이 R6 아르대, 오디오 벡터 R6 아르대에 들어간 AMT가 이게 또 특별한 트위터죠. 확산감이 되게 좋고 뒤쪽을 개방을 잘 시켜놔서 입체감을 있게 만들었어요. 그 사운드 스테이지가 잘 떠오르게 만든 그런 트위터인데, 골드문트의 싹 안개 거친 그런 맑은 드라이브가 대단히 청명한 높은 데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어떻게 거칠거나 강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데 아주 선명하게 잘 앞이 그냥 잘 뚫려 보이는 느낌,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상하 대역에서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사실 앞거는 두 번째 곡이에요. 골드문트와 오디오 벡터, 골드문트 본연의 사운드가 좀 더 잘 드러나는 건 두 번째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들리브 오케스트라 라큼에 나오는 이 꽃의 이중창이잖아요. 이거는 마치 이
얇은 그 레이어 2개, 얇은 그 투명한 종이라고 예를 들자고요. 이 2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옆에서 서로 반대방에서 오다가 가운데서 겹쳤다가 다시 쫙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2개가 두텁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이 하나가 이렇게 중첩이 돼서 지나간 순간에 앞과 뒤가 둘 다 비쳐 보이는 이런 순간에 앞뒤 간의 거리가 느껴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이게 마치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죄수들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그때 편지 이중창이었죠. 그게 곡이 뭔지 또 왜 그 소리가 나온지도 모른 채로 그냥 들려오는 소리 자체가 평생 못 들어본 소리였던,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염없이 이렇게 듣고만 있었던 그런 장면처럼 이 라끔의 꽃의 이중창도 둘의 그 아주 투명한 소리가 사람을 도취시키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앞에 뭔가 진짜 사람이 둘이 노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아주 압권입니다. 사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골드문트를 쓰는 거거든요. 특히 골드문트가 왜 그렇게 비싸냐고 하는 분들은 이런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뭐 그걸 사든 안 사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는 게 이런 곡들을 듣는 순간이죠. 이 곡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쿵 하는, 그리고 시종, 그게 안 느껴지는 시스템에서 안 보이지만 베이스도 시종이 얇은 막같이 움직이는 뒤를 이렇게 슬쩍 훑고 지나가는 베이스들이 시종 깔려 있는 느낌, 이런 것도 아주 듣기 좋습니다. 골드문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골드문트하고 매칭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부드러운 소리 있잖아요. 근데 이래요. 부드러운 소리라는 거의 정의는 원래 녹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강하게 내는 그거는 왜곡이고, 부드러운 소리를 부드럽게 내는 건 정확한 재생인 거죠. 그 트리엔트의 우스터라이스가 부르는 이 The Look of Love 같은 곡은 고운 그런 입자들이 연결돼서 생기는 부드러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의 해상도도 좋고, 그리고 노래는 또박또박 하는데 그 연결을 이 우스터라이스 특유의 보컬로 매끄럽게 들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재생이 그렇게 아주 수월하진 않은데 골드문트로 들으면 어떨까 저도 좀 약간 궁금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들립니다. 이게 텔로스 버전 이후에 생긴 조금 다른 변화이기도 하고, 이런 곡을 들을 때 저희가 골드문트의 현재 소리, 진화를 계속 거듭한 50년째 계속 진화를 해온 골드문트라는 회사의 어떤 음색,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드러운 음도 재생을 잘하는 골드문트, 이런 곡들도 들어봐야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그 와사다 행사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제 골드문트가 이제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오디오 하는 사람들한테는 찬스입니다. 싸게 팔아주면 고마운 거죠. 자, 이전부터 이 제품들을 노렸던 분들, 가격이 반값이 됐어도 아직까지는 가격이 반이 됐지만 아직 살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은 드디어 한번 노려보실 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이 지나면 이 제품은 이 가격으로 팔지를 않을 거예요. 아예 없으면 없고 이제 중고 장터에서 노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제품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라 생각이 돼요. 이 제품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제품의 처음 출시됐던 가격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 이 가격은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상대적이라기보다 이 가격이라는 건 절대치일 수도 있으니까 누구에겐 여전히 비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제품을 원래부터 좀 노렸던 분들, 그리고 이 정도 예산으로 지금 할인한 그 가격의 예산으로 앰프를 찾던 분들은 최고의 가치를 갖는 그 정도 제품들이 아닐까 싶어요. 요 세 세트, 그 프리파워 세트 하나, 인티 앰프 2개 각각을 와사다에 가서 제가 링크를 여기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가서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이미 문의를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거 몇 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와사다의 골드문트 행사, 왜 이 제품의 행사가 중요한지, 이 제품의 지금 행사 가격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골드문트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오늘 다 알려드렸어요.
자, 또 이런 행사 재밌는, 또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있으면 저희는 또 바로 달려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